팥빵과 붕어빵이라 불리던 풀빵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인디언이 강아지를 달래던 옥수수빵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빵으로 돌아보는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나눠봅니다. 내 기억에 가장 오래된 빵은 쇼빵입니다. 겨울밤이면 쇼빵을 외치며 팔러 다니는 빵 장사가 있었습니다. TV도 없던 시절에 이불 속에서 듣던 라디오 연속극도 끝나고 나면 긴 겨울밤에 속이 출출했지요. 통금이 있던 시절에 야경꾼이 두드리는 딱딱이 소리가 들려올 무렵에 아련히 들려오던 그 소리는 지금도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찹쌀떡이나 메밀묵과 함께 등장하던 쇼빵의 정체는 식빵입니다. 식빵의 일본어 쇼쿠방에서 온 말이라 합니다. 쇼빵에 가장 근접한 일본어로는 쇼빵이 있는데 그것은 폴란드 태생의 음악가 프레드릭 쇼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음악 시간에 쇼팽이라는 음악가의 이름을 처음 듣고 서양 사람들은 빵으로도 이름을 짓는다고 웃었지요. 떡에 익숙했던 우리 입맛에 빵은 별미였습니다. 특히 밀가루에 달걀 노른자를 섞어 만든 카스텔라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지요. 서울 변두리의 산동네에 살았지만 부모님의 뜨거운 향학열 덕에 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이웃집에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살았는데 동네에선 둘이서만 유치원을 다녔지요. 그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에 미풍양속이 남았던 터라 여러 가지로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반바지와 스타킹이 문제였죠. 해지고 남루에도 남자아이들은 모두 긴 바지를 입던 동네에서 그것은 파격적인 패션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애처럼 스타킹을 신고 짧은 바지를 입었다는 사실이 산동네 아이들에겐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유치원을 갈 때마다 군목의 외동딸인 옆집 여자아이가 자꾸 내 손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파격적인 커플 패션에 남녀가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은 동네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모자람이 없었지요. 어느 날 회칠한 벽에 그려진 해괴한 그림을 보고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는 누구랑 장가 간다며 놀려댔죠. 그날부터 나는 아침마다 그 전위적인 스타킹과 반바지를 입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엄마에게 등 까주고 한 대 쥐어박혀야 했지요. 물색 없이 이웃집 여자아이는 대문 앞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유치원 가자고 외쳐댔습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바로 율동이란 것이 있었지요. 어찌하여 선생님들은 율동이란 춤을 가르칠 때마다 남녀가 손을 잡게 시켰을까요? 잡으려는 여자아이들의 손을 뿌리치다가 선생님에게 이르는 바람에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를 위로한 것이 카스텔라였습니다. 간식 시간에 나눠주던 카스텔라를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먹으며 나는 스타킹과 반바지와 율동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며 비릿하면서도 달착지근하던 카스텔라가 어린 시절의 괴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얼마쯤 지나 나는 옆집의 여자아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갈 때마다 자꾸 잡는 손을 뿌리치자 기분이 나빴는지 그 애가 안팡지게 내 얼굴을 핥힌 것입니다. 뺨에 선명히 남은 손톱 자국을 본 어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 사이에 언성을 높이고 나서야 나는 그 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른편 뺨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지워졌지만 아직도 나는 반바지 차림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풀로 만든 빵도 있었습니다. 밀가루 풀을 국화꽃이나 붕어 모양의 쇠툴에 부어
구워 만든 국화빵이나 붕어빵이 그것이죠. 물로 묽게 만든 밀가루를 주전자에 담아 앙꼬라 부르던 팥소를 넣어 찍어내 풀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바삭거리며 달콤한 팥소가 맛이 있었지만 묽게 쓴 풀빵은 허기를 달래주지 못했지요.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12살의 어린 시다들이 배고프다고 호소할 때마다 자신의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걸어 다녔다던 전태일 열사의 사랑이 깃든 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집안에 도배를 할 때마다 대야에 그득하게 쓴 풀을 보고 저걸 구우면 풀빵이 될 것이라고 군침 흘리던 기억이 납니다. 붕어빵은 19세기 말경 일본에서 도미 모양으로 구워 만든 도미빵, 타이야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한국에 들어온 도미가 붕어로 변신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이를 본뜬 아이스크림도 등장하고 아직도 거리의 노점에서 황금잉어나 붕어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으고 있죠. 배고픈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빵으로 옥수수빵이 있습니다. 옥수수빵은 영어로 허쉬퍼피라고 불린답니다. 인디언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곁에서 보채며 지저대는 강아지 퍼피를 조용하게 달래려고 던져준 옥수수빵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합니다. 콜럼버스가 감자와 담배와 함께 유럽에 들여온 옥수수가 한국의 교실에 전해지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60년대, 70년대 강냉이빵이라 불리던 옥수수빵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로 들여온 옥수수로 만든 빵입니다. 빵을 실은 차가 학교에 도착하면 소사 아저씨가 그것을 쪄서 교실마다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모자라 고아원생이나 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주었는데 조금 여분이 남게 되며 공부를 잘하거나 방과 후에 채점을 거들거나 선생님의 심부름하는 착한 아이에게도 몫이 돌아갔습니다. 강냉이빵을 처음 봤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담임 선생님께서 상으로 강냉이빵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 생애 세상에서 최초로 받은 상이었습니다. 감격한 나는 그 빵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셔츠 속에 넣은 강냉이빵의 뜨끈뜨끈한 온기가 심장을 쿵쿵 뛰게 했지요. 어머니께 품 안에 강냉이빵을 내어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공부 잘했다고 상 받았어요. 돌아보면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유치원의 상처 때문인지 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툭하며 운동장에 불러내어 매스게임 연습이란 걸 시키는데 자꾸 여자아이 손을 잡으라는 게 싫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학교는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런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공부라는 걸 왜 잘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그런 애가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비로소 나는 왜 사람이 학교를 다녀야 하며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 뒤로 내 성적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올랐습니다. 급기야 그의 고무된 부모님은 과외 공부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과외 공부 선생 댁에서 자면서 12시까지 개인 지도까지 받는 입시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악몽이 강냉이빵에서 시작된 것이죠. 아이가 가져온 옥수수빵을 끓여 죽으러 먹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 맛은 요즘 맛보는 옥수수 크림 스프와 비슷했지요. 술찌개미든 강냉이빵이든 무엇이든 불리고 늘려서 먹던 당시의 창의적인 식탁 문화의 한 예라 하겠습니다.
상으로 주어지던 빵으로 삼립 크림빵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아서 성적이 좋으면 어머님께서 크림빵을 사주셨습니다. 안에 하얀 크림이 담긴 크림빵은 입시 공부의 고달픔을 달달하게 달래주었지요. 크림이 없는 빵의 가장이 부분부터 돌아가며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이 담긴 가운데 부분을 한 입에 털어넣을 때의 달콤한 포식감은 바로 천국의 맛이었지요. 삼립빵의 뿌리는 1945년 10월에 황해도 옹진에서 시작한 작은 빵집 상미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군을 통해 구한 재료로 시작한 빵집은 을지로 사가 방산시장을 거쳐 1964년에 크림빵을 내어놓으며 크게 성공합니다. 2005년 삼립 크림빵은 복고의 바람을 타고 다시 등장하여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크림빵을 먹어보니 무언가 책상 앞에 반드시 앉아 공부를 해야 할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절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6편, 10월 9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1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